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일요마담. 뉴스와이드 어떤 내용 이야기하게 될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야말로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지난 3일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렸죠. 조국 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5일 서초동에서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검찰개혁, 조국 수호였습니다. 사람 수 세지 않겠다, 추산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숫자 싸움을 하다 보면 좀 의미가 퇴색된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주최 측이 300만 명이 모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은 당원들 말고요, 의원들에게 참석 자제를 권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여 독려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당원들에겐 뭐 독려를 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의원들은 참석하지 말자라고 자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화문 집회를 두고 여당에서 내란 선동이다, 군중 동원, 폭력 범죄다라고 규정하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걸로 규탄하는 게 아니라 고발까지 했다는 건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서초동 집회를 가리켜 조폭 단합대회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조폭들은 자기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감싸 안는다라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민들, 국민이 모였는데 그 자리를 두고 조폭 단합대회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게 민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광화문 집회대로, 서초동 집회는 서초동 집회대로 이게 민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반으로 갈린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28일에 서초동 집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 집회에 대해선 별다른 이야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이야기들도 내놓게 될지 이것도 한번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결국 소환이 됐습니다. 지난 3일 그리고 어제 소환이 됐는데요. 첫 소환, 두 번째 소환 모두 다 공개 방침이었지만 비공개로 소환이 됐습니다. 결국. 그리고 첫 번째 소환 때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한 3시간 정도는 휴식과 식사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조금 검찰이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검찰이 배려한 소환을 두고 황제 소환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배려인지 아니면 황제 소환인지 이것도 한번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는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 55분까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9시부터 4시까지 지난 조사 때 조사를 살피고 4시부터 한 2시간 40분 동안 추가 조사를 했고요. 7시부터 귀가 전까지는 어제 조사한 그 조서를 살피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시간이 총 3시간이 안 된다면서 검찰은 재출석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변호인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밝혔죠. 15년 전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두통도 심하고 어지럼증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계속 교수 생활을 해오긴 했지만 최근에 이런 충격으로 조금 후유증이 다시 온 걸까요? 아니면 혹시 불구속 기소를 유도하려는 걸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 기소됐죠. 정 씨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을 텐데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정 씨의 거취와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생기게 될지 한번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어머니가 수사받는 저를 위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까지 다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햇빛이 많이 비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한 셈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햇빛이 너무 세서 일로 옮겨왔습니다. 자, 이를 두고 한국당은 감성팔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감성팔이인지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인터뷰였던 건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요. 정 교수의 비공개 1차 소환 직후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집회 하루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공개 소환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이로 피의자 공개 소환을 폐지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유는 인권 보장이었습니다. 이걸 두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부인이 이 피의자 공개 소환 폐지의 첫 번째 수혜자 아니냐, 후한무치하다라고 뭐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피의자도 공개 소환은 없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지금 왜 공개 소환 폐지 카드를 꺼냈을까? 바로 내가 검찰개혁의 주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개혁은 검찰 수장의 판단과 책임하에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건데, 조 장관이 지난 2일에요. 검찰개혁의 최종 결정 주체는 법무부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서로 개혁의 주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죠.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소환이 될까요? 이것도 한번 미리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 장관이 과거의 트윗으로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한 게 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 장관이 거취를 결정을 하게 될지 이것도 한번 미리 조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 주말에서 뵙겠습니다. 햇빛이 너무 세네요.